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최저를 도입하는 게 좋겠냐. 물론 이제 도입한 대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대학이 있는데, 도입을 하는 게 좋겠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또 우리 회사에, 우리 기업에, 아니면 뭐 우리 언론사 에듀진이나 나침판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좋겠냐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수능 최저가 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회의를 했었고요. 실제로 수능 최저를 도입하는, 그러니까 수능 자체를 이런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로교육을 도입한 지가 지금 9년째, 8년째, 9년째 됐거든요. 그런데 이 진로교육을 도입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모든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따라서 경쟁을 해주면 좋은데, 매번 성적에 의해서만 경쟁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도입의 취지, 또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취지가 그랬거든요. 출발점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수능 최저를 차츰 도입하지 않게 된 거죠. 물론 우리 언론, 우리 에듀진이나 나침판에서도 지속적으로 수능 최저를 없애도록, 그런 뭐 나름대로 운동이라면 운동이랄까, 어쨌든 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비판 기사를 썼었고, 이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극히 최근에서야 수능 최저가 거의 없어졌다가 2022학년도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에 수능 최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연고는 옛날부터 좀 내놨었던 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희대가 수능 최저를 도입하면서, 물론 2022학년도에 연세대의 경우에도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없앴어요. 하지만 이제 재시문 면접이라 그래서 그에 준하는 면접을 봐야 합니다. 좀 빡센 면접이죠.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어찌됐건 경희대가 수능 최저를 도입하면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죠. 저에게는 뭐 예를 들어 일반고가 있고 특목고 자사고가 있잖아요. 벌써 근 10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 10년을 놓고 보면 자사고나 특목고가 굉장히 대입에서 유리한 환경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것이 한 5, 6년 전에 서울대학교 입학처장인가 당시에 국회 교육위원회인가 뭐 이런 거에 불려가서 굉장히 혼나고 나서 어쨌건 많이 이제 완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르렀다가 다시 이제 이번 재작년부터 재작년, 작년 뭐 또 이제 그러면서 수능이 이제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40%까지 늘리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앞뒤 전후 다 자르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럴 때 계속 최근에 제가 이제 블라인드 평가가 도입이 되면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해지고 일반고가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교육 과정에 대한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기록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근데 그 기록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목고 자사고의 교사들이 무조건 잘 써준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보다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역량의 크기에 대한 차이가 기본적으로 조금 존재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고라면 내신 성적이 좀 만회를 해줬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특목고 자사고 가는 학생들이 지원하는 대학들은 주로 그 상위권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 특목고 자사고의 5등급, 4, 5, 6등급의 학생들도 그 밑에 있는 대학들에 많이 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밑에 대학이라는 것은 상위 11위부터 15위권에 있는 대학 내지는 20위권 대학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이 떨어지죠. 또 하나는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경우든 내신 성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된다.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도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목고 자사고 아이들이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 2개월 전인가 한 특목고의 학생에게 어떻게 이제 연락이 와서 상담하는 중에 내신이 5등급인데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은 매우 우수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살짝 뭐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요거는 뭐를 어떻게 하고 해서 이제 조언을 해줬는데 그 학생이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다라면 당연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대학이 지금 경희대, 중앙대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그 아이에게는 제가 늘상 얘기해왔던 어떤 보고서 활동이 약했죠. 약한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거냐 그랬더니 수행평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보고서 활동은 뭐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특별하게 보고서 활동이 아이가 매우 주도적으로 했다는 내용들은 별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채우면 좋겠다. 다른 역량들도 약간 미진한 부분은 어떤 걸로 채워라 라고 기록에 대한 방법인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 아이가 갖고 있는 역량에 대한 미진한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채워져야 할 것들이 다, 그러니까 그 채워질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2022학년도에 학생부 교과가 거의 모든 대학의 상위권 11개 대학, 15개 대학을 보면 한 1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주로 이제 학생부 교과라고 하면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 다 전화를 해봤더니 모든 학교가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그래요. 유리할지 말지는 까봐야 알지만 어쨌든 이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또 수능 체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맞추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신 따고 그 수능 체제만 따면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동 이런 것보다도 그런 비율이 어쨌든 11%가 있는 거죠. 이거에 좀 안심을 하고 계세요, 학교가. 그렇지만 이건 역시도 결국은 경쟁이잖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그 학생부 교과의 경우에 수능 최저가 건국대가 2개 합 5이내, 경희대 2개 합 5이내, 고려대가 3개 합 5이내, 서강대가 3개 합 6이내, 다 2등급인 거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가 3개 합 7이내, 성균관대가 2개 합 5이내, 영어, 그리고 영어 3이내, 그 다음에 중앙대가 3개 합 6이내, 자연은 7이내, 그러니까 인문은 그렇고 6이내, 자연은 7이내, 한국외대가 2개 합 4이내, 한양대는 없고 홍익대가 3개 합 7이내, 자연 8이내,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수능 최저가.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려니까 2개의 2등급이나 3등급 뭐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거죠. 여기에 특별히 영어라고 안 써 있는 경우는 영어도 포함해서니까 뭐 이 정도라면 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되면 현재까지는 수능 최저를, 예를 들어 고려대의 경우에 수능 최저가 2022학년도에도 3개 합 5이내이고 지금도 3개 합 5이내인데 학생부 교과에서 이럴 경우에 이게 이제 수능 최저만 맞추면 어쨌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빡세다라는 거죠. 3개 합 5이내라는 것은. 그럼 3개 합이면 2, 2, 1 이렇게 1
1등급, 2등급, 2등급 이렇게 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면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능 최저를 맞추면 웬만하면 다 합격을 했다.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내가 모의고사에서 높은 등급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좀 제대로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고려대의 경우에는 재적생 수의 4% 이내에 추천이 필요한, 그러니까 요구된단다. 4% 이내가 추천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0명이라면 4명, 200명이라면 8명, 300명이라면 12명의 학생들만 고려대의 학생부 교과에 원서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건 하에 있으면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 이러면 학생부 교과에는 합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냉정히 따지면 더 편해진 거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능 최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는 좀 더 편해졌다. 뭐 간단하게 내신 따고 수능 최저 맞추면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인식들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목고 자사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특목고 자사고의 문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한 28%를 뽑고 있으니까 이것도 양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5월달 호에 나침판에 보면 중앙대학교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인재 전형의 학교 유형별 합격자 비율에 대해서 이게 분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고가 그러니까 지원자 비율이 있고 합격자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다빈치에서는 총 596명을 선발하는데 그 중에서 총 지원자는 8,900명 정도가 지원했거든요. 이랬을 때 일반고의 지원자 비율이 75.7%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합격한 비율 역시 75.4%입니다. 그러니까 75.4%가 지원했고 75.4%가 합격을 한 거죠. 비율상. 그러니까 합격자 비율에 지원자 비율 9,000명에 8,900명의 비율이 75%였고 합격자 비율 역시 596명의 합격자 비율에서 일반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75.4%였다. 자공고는 그러니까 자사고는 7.5%가 지원했고 7.1%의 합격자 비율을 갖고 있으니까 오히려 합격자 비율은 떨어진 거죠. 그렇지만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대략 지원한 비율만큼 합격했다라는 게 가능한 거죠. 자사고가요. 외고의 경우에 4.2%가 지원을 했고 아까 지원 전체 비율에서 그래서 376명이 4.2%인데 376명이 지원했고 실제로 합격자는 38명이 발생을 해서 6.3%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지원한 비율에 비해서 합격자가 조금 더 높았죠. 한 2% 높은 거죠. 국제고의 경우에는 143명이 지원해서 1.6%를 차지했고 2.0%가 합격했으니까 12명이 합격을 했고 여기에 2%니까 1.6% 지원자에 대비해서 2%가 합격한 거니까 합격자 비율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랬을 때 합격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우에도 중앙대 다빈치형 인재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63명이 지원해서 전체 지원자 비율은 0.6%였지만 모집인원 대비 합격자 비율은 5명이 합격해서 0.9%의 비율을 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지원하는 비율만큼 합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중앙대가 딱 가운데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의 경우라면 합격자 비율이 조금 더 높겠죠.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목고 그 일반고가 제가 늘상 일반고가 유리합니다라고 했던 것들은 바로 이런 거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것만큼 합격을 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일반고가 손해보는 거는 아니죠. 냉정히 따지면. 그죠? 냉정히 따지면 손해보는 비율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지원자 수 대비 합격률을 보면 일반고는 당연히 한 75.7%가 지원했으니까 한 8,900명 중에 6,777명이 지원한 거예요. 이 중에서 합격자 비율만 놓고 보면 7%고 자사고는 6%고 외고는 10%고 팍 올라가죠. 그죠? 외고 4.2%에서 어쨌든 이렇게 비율이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 특목고나 자사고가 더 유리한 것 아니냐 이런 착각 아닌 착각을 했던 거였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무조건 옳지 않다. 그러니까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메이저 언론사들에 나온 뉴스들 가만히 분석해보면 그게 잘못된 뉴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빈치형 인재는 그렇지만 이 다빈치형 인재는 기본적으로 구성 자체가 마당발형 인재 전형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다양한 활동을 기반으로 한 학생들을 더 많이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이게 이제 확 떨어집니다. 일반고가 지원자가 44.6%가 지원했고 모집 인원 대비 합격자 비율은 32%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탐구형 인재는 511명을 뽑거든요. 아까 그 다빈치형 인재는 596명을 선발했죠. 그렇지만 탐구형에서는 511명을 선발하고 아까 한 8,900명이었나요? 8,900명 정도가 지원했지만 안 맞나? 그쵸. 8,952명이 지원했지만 이 탐구형 인재에서는 총에 511명을 선발하는데 총 6,897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6,900명 정도가 지원한 거죠. 이랬을 때 일반고가 지원한 비율은 44.6%이지만 합격자는 32%였다. 자사고가 15.8%. 아까보다 훨씬 더 많이 지원했죠. 일반고는 푹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탐구형 인재는 자신의 어떤 전공 적합성에 더 부합한 학생들, 그러니까 한 우물형이라고 불러요. 한 우물형에 맞는 인재를 더 찾아본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자사고의 경우에 15.8%였고 합격자 비율 역시 15.3%였다. 외고의 경우에 22.6%가 지원했지만 합격자는 32%나 됐다니까 외고의 합격자가 팍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죠. 국제고의 경우에는 3.3%가 했고 5.1%가 합격했다. 이런 그러니까 과고의 경우에는 6.7% 479명이 지원했는데 합격자는 57명이었다. 그러니까 10.7%예요. 그러면 이 과고만 놓고 보면 아까 54명이 지원했는데 다빈치형 인재에서 54명이 지원한 거에 비해서 요번에는 탐구형 인재는 479명이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원했죠. 그러니까 탐구형 인재에 맞게끔 웬만하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끔 뭐 작년의 경우에 보니까 일부 일반고에서 탐구형 인재 일반고의 학생들을 내신 때문에 그 탐구형 인재에 보내는 것을 몇 번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전공 적합성을 더 열심히 파본 아이, 또 관련된 한 우물형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한 친구, 한 학생의 경우에 유리한 거죠. 제가 이것을 이렇게 5월 호에 여기다 배치한 이유는
일반고나 특목고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불리했다는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한 것도 있었고, 또 내 아이를 어떠한 곳으로 더 보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우에 동국대를 지원했다면 조금 더 합격 비율이 더 좋아집니다. 좋아져요. 또 윗급으로 간다고 하면 더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꼭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서울대의 경우에는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뭐 다 합쳐서가 5대5 비율 정도 되거든요. 5.1 대 4.9 내지는 5.2 대 4.8. 그러니까 5.1이나 이런 게 이제 특목고 자사고의 비율인 거고, 4.9가 일반고입니다. 근데 이제 고려대나 연세대나 고려대의 경우에는 5.5 대 4.5 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율만큼 합격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때 특목고 자사고 가서 더 빡세게 애들을 공부시켜서 그렇게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일반고에 가서 상위권을 가서 수능 최저를 맞추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반고에 가서 최상위를 내신에서 최상위를 찍으면서 수능 최저를 맞춰 간다라고 하면 대입에서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2022학년도부터 형성이 될 거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28.8%인데 요건 순수하게 28.8% 거의 30% 정도가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손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특히 일반고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의 학생들이 수능으로 뽑는 비율이 39.3%인데 실질적으로 이 비율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뭐 한 42, 3%나 4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선발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겠죠.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일반고 다니니까 그래도 내가 똑같이 경쟁해 볼래. 경쟁해 볼 수 있는데 투자 대비 성과가 별로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내신에 대한 준비 해가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는 제가 늘상 해왔던 얘기처럼 그렇게 준비해 간다고 하면 내년에 대입시에도 당연히 올해의 대입시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 대입시도 훨씬 더 제대로 성공적인 대입 진학을 성공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방송을 현재 중학교 학부모들이 듣는다면 특목고 자사고를 무조건 보내야 되겠다라기보다는 물론 아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뭐 수능에 좀 더 특화된 아이야, 이러면 뭐 특목고 자사고를 보내야 되는 게 낫겠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뭐 일반적이면서 그러면서 기회를 더 엿보는, 그렇다고 하면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어느 정도 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수능 체제를 준비한다고 하면 가장 안정적인 대학 진학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다고 그래서 이렇게 대입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인 구성으로 놓고 본다면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되게끔 돼 있지만, 구성으로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본다고 하면 일반고에도 얼마든지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수능 최저하고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수능 최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저의 입장은, 저의 스탠스는 수능 최저 뭐 있으려면 있고 말라면 말어라. 여태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다 그래서 그 학교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이 경희대 입학처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뭐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고, 물론 정부의 어떤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경희대 자체 내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로 인해서 우리가 수능 체제를 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도 듣고 하니까 좀 이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도로 비판을 가하면서 기사를 쓰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수능 체제의 경우가 이제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가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100m 달리기도 있고 줄다리기도 있고 운동회 때 보면 여러 가지 게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100m 달리기를 가지고 초를 재서 그 순위를 매기는 것 같다. 어떤 아이는 예를 들어 이렇게 뭐라고 하죠? 또 다른 줄넘기를 통해서라도 그 능력을 발휘해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주안점은 자신감과 열정이 있는 아이들, 그런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여기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꼭 국영수뿐만이 아니라 뭐 독서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영어 회화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실제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있는 건데 수능을 잘 맞기 위한 공부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토론도 하고 영어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가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학교가 그렇게 못하지 않았냐? 그랬죠.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 나가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대입에서, 적어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얻어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설령 우리 학교는 그렇게 못했지만 적어도 저의 방송을 통해서 저런 거였어, 이렇다고 하면 영어 회화를 배운다, 꼭 학원을 다니라는 말은 아니고 영어 회화를 스스로 해본다든지 어쨌든 영어 토론 동아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더 많은 노출을 해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능 최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기본적인 우리 학부모님들이 마침 또 이렇게 대부분 자녀분들이 다 공부를 잘하고 있나 봐요. 이러다 보니까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수능 최저가 생겼다 그래서 그 대학을 막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쓰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차츰 이제 방송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